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학습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방어벽이 뚫렸을 때 내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들도 있습니다.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고 1차 방어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들은요, 감염을 차단하거나 감염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쪽 내용 살펴볼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나 감염 경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요, 침입하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균 A가 들어왔을 땐 알파라는 세포가 반응하고 세균 B가 들어왔을 땐 베타라는 세포가 반응하는 식이 아니라요. 세균 A가 들어오건 B가 들어오건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감염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병들을 경험하면서 면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능력이라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좀 더 강력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대응하는 방어작용이라 1차 방어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종류는 피부, 점막, 그리고 몸의 각 부위들에서 분비되는 분비액, 그리고 내용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섬모나 위산 등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어막들이 뚫렸을 때 내부로 들어온 병원체에 대해선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비특이적 방어작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 수 있을 텐데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으므로 해서 병원체들이 몸 내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피부는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병원체들을 지방과 땀을 분비해 활동성을 약화시킵니다. 지방, 우리 흔히 개기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 지방과 땀은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 세균들이 산성 환경에서는 활동성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균은 세포막 바깥쪽으로 식물의 것과는 다르지만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벽이 세균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라이소자임이 작용하면 세균들에서 이 세포벽의 형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에 따라 세포벽을 갖지 못한 세균들은 쉽게 터져서 죽어버리게 돼요.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서 노출된 부위인데 피부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부로 덮여져 있지 않은 주요 부위, 눈이라던가 콧속, 입속,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화관 내부나 호흡기 내부, 여길 덮고 있는 세포들은 우리 손, 발을 덮고 있는 피부와는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이 부위들은 피부가 아닌 상피세포들로 덮여 있고요. 점액으로 이루어진 점막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액, 끈적끈적한 액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점액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콧물이죠. 그런 콧물같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상피세포 표면을 덮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병원체 등이 침입했을 때 이 병원체들은 점액에 붙잡히게 됩니다. 호흡기를 예로 들면 붙잡힌 병원체나 먼지 등은 앞서 그림에서 제시됐었던 섬모에 의해서 기관을 따라 배출되게 됩니다. 섬모라는 건 우리 기관 내부에 털은 아닌데 털처럼 생긴 구조물들이에요. 이 구조물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점액 덩어리를 목 근처까지 운반합니다. 그럼 우리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겠죠? 이물감이 느껴지면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거나.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자주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이 뭐예요? 담배 피면서 가래를 계속 뱉고 있죠.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유해 물질들이 점액에 붙고 그 이물질과 점액들이 목 근처에서 이물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위산이 있습니다. 위 내부에서 분비되는 강산성의 액체지요. pH가 약 2에서 3 정도 되고요. 워낙에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어지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이 위산에 의해서 그 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작용들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들이었었고요. 다음에서 이야기할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은 앞의 방어벽들이 뚫려서 병원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들입니다. 식균작용 살펴보겠습니다. 식균작용은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식세포를 비롯한 백혈구가 침입자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뒤에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침입자고요. 침입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몸을 변형시키고 있는 백혈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혈구라고 통칭해서 많이 부르는데 사실 백혈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백혈구들 중에서 특히 침입자를 잡아먹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대식세포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식가세포인 거죠. 많이 잡아먹는 세포들. 이 대식세포가 침입자를 따라다니면서 잡아먹는 영상 짤막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적혈구고요.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침입한 세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요,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열,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러분 이거 일상생활에서 겪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팔이나 다리에 부어오르고 열도 나면서 붉어지고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적이 많을 거예요. 언제죠? 바로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에 물렸을 때 부어오르는 이건 역시 일종의 염증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병원체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했었는데 상처가 나서 방어벽이 뚫려버렸어요. 그럼 이 상처를 통해서 세균 같은 병원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만세포가 침입한 부위 쪽으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내용 하나. 이 비만세포는요, 이름과 달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찌는 그 비만과는 관련 없습니다. 사실 비만이란 한자도 그 살찌는 비만이 맞는데 그건 이 세포가 살을 찌게 만들기 때문에 비만세포가 아니라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포 자체가 뚱뚱해 보이기 때문에 비만세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거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요,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흘러가는 혈액의 양,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적혈구의 이동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의 이동 역시 증가할 것이고요. 이 모세혈관들은 주변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이 확장하면 이 구멍들도 커질 거고요. 커진 구멍을 통해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침입자들이 있는 곳에 백혈구들이 모이면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에 의한 식균작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병원체가 다 사라지면 상처 부위는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가끔씩 백혈구들이 열심히 싸웠던 흔적이 남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고름입니다. 이 고름은 손상되었던 세포들이나 수명을 다한 백혈구들, 침입한 세균들의 시체 등등이 모여서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